자, 시사토크 알고리즘 이번 대선의 마지막 변수에 대해서 두 분과 토론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 영상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어머니, 그래서 특검 하자고요. 죄송합니다. 네, 대선의 남은 변수 두 번째 주제는 단일화 이외의 리스크와 투표율 등으로 꼽아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키워드를 꼽아봤는데 뭐 대장동, 도이치모터스, 부동산, 우크라이나도 있고요. 투표율과 사전 투표도 있습니다. 먼저 정 의원님, 먼저 키워드 하나 꼽아주시고 설명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사전 투표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 투표를 뽑겠습니다. 예. 역대 그 가장 높은 사전 투표를 보냈고요.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게 이제 호남 지역에서 가장 높은 투표를 보이고 있는데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것이 양당 어느 쪽에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조금은 좀 신중하게들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4.7대 높은 사전 투표율이 국힘에게 유리한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공식은 이번에 깨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호남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것은 호남민들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그 호남 출향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좀 한 5% 내외에서 3에서 5% 내외에서 뒤지고 있던 민주당 그리고 이분들의 주축을 차지하고 있는 출향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러한 그 예. 결속의 결과를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 특히 호남 지역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은 민주당이 승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런 신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첫날 이제 사전투표 첫날 집계된 그 수치가 17.57%입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때 11.7%였으니까 6% 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고요. 특히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호남에서 굉장히 높았고요. 한 25% 전후가 나왔고 낮았던 곳이 이제 경기와 대구거든요. 어떻게 분석 가능할까요? 지금 어제만 해도 코로나 확진자가 26만 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오늘은 또 내일 발표되는 오늘 확진자 숫자는 더 늘어날지 걱정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본투표 때 어떤 염려가 돼서 사전 투표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전 투표율이 뭐 과거보다 많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지역적으로 호남 쪽 사전 투표율이 높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21대 총선 결과를 놓고 지금 재검표 과정에서 제기됐던 사전 투표함의 관리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야당 지지층에 그런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본투표 날 꼭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사전 투표율이 호남보다 다소 낮게 나온 거는 맞습니다만 큰 의미가 결국에 없다 보시는 거고요? 본투표 날 투표율이 사전 투표가 적었던 지역에서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로 이제 볼 수 있죠. 사전 투표율이 지금 높은 것은 어제 그 안윤 야합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의 표심이 지금 그 반영이 좀 된 거로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상적이면은 지난 20대 그 2017년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보다 지금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그 저희는 이제 분노의 표심이 그 반영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어제 있었던 야합에 대한 분노가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폭발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대구는 투표율이 낮았지만 경북에서 경북 중에서도 북부 영주 안동 지역의 투표율이 꽤 높게 나왔습니다. 예. 반면에 경북 남쪽이라고 하는 포항에서는 투표율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의 표심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호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의 고향인 안동, 영주 같은 생활권이거든요. 안동, 영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에서도 일정한 이변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이 오르는 그 높은 것이,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자기가 지지한 사람을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이쪽에 지지하라고 주위에다가 선거운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본투표에도 상당히 그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민의힘은 다른 이제 패주의 길로 갈 것이다. 김영남 위원이 하나 꼽아주시고 토론 시작해 주시죠. 저는 뭐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다 보니까 최종 투표율을 키워드로 골라봤습니다. 투표율이요? 지난 5년 전 대선에서는 제 기억에 아마 최종적인 투표율이 약 75% 정도 나왔던 것으로 19대 때는 기억을 합니다. 77.2%였고요. 근데 이번에 느껴지는 그 선거 열기로 봐서는 지난 대선의 투표율을 뛰어넘지 않을까 싶고요. 어쩌면 80%를 상회하는 투표율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높은 투표율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정권 심판론에 힘을 얻은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표로 심판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최종적인 투표율이 80%를 넘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5대 때 이후에는 사실 80% 넘은 대선이 없었거든요. 저는 김영남 의원하고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77.2%를 기록했던 19대 대선 투표를 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더 떨어질 거라고 보이고요. 그 이유는 이렇게 보이는데 안정적으로 한 3, 4일 정도 남았을 5, 6일 정도 남았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언론에서도 그랬고요.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다. 박빙으로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리고 27일, 28일 그 단일화를 깨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반전을 해서 3월 3일 그 단일화하고 난 다음에 이겼다라고 하는 방심 분위기로 국민의힘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본투표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투표장에 덜 나올 것이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야합에 따른 분노, 이것에 대한 결기, 그리고 호남 출신 분들, 그다음에 대구 경북 중에서도 경북 북부 지역에서 높은 투표를 기록하면서 민주당에는 유리하지만 전체적인 투표율은 처음서부터 네거티브 선거로 일관했기 때문에 좀 낮은 투표를 기록해서 전 77%가 떨어진 70대 초중반에 투표를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중반까지 보시나요? 그러니까 75%는 안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은 대선의 변수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지율과 리스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 의원님 나와 있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 더 꼽아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동은 이제 김용남 의원이 뽑을 거니까 전 도이치모터스로 양보해드리죠. 양보인가요? 양보죠. 변수가 계속 될 거라고 보세요? 변수가 계속 될 거라고 보세요? 도이치모터스는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저 주가 조작이라는 게 복잡한데요.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가 꽤 커뮤니티나 이런 데가 보면 얘기가 많이 돼서 왜 그런가 봤더니 주식 투자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개미들에게는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척 분노의 대상이다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2010년 5월까지 거래 통장을 공개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공개하라고 하는 민주당의 요구를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진짜 주가 조작된 거 아니냐.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주가 조작 이후에 이루어졌던 것, 그다음에 여타의 통장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근거들이 나오면서 특히 다른 분들보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티나지 않게 퍼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지 않게 아까 말씀드렸지 0.1%에서 0.5% 싸움이라고 보면 그 정도에서 이게 흔들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꽤 아픈 손톱에 가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북 영덕에서 이제 오늘 산불이 시작됐는데 이제 그 강원 강릉까지 번졌다는 속보를 전해드렸고요. 뭐 반론 잠깐 듣겠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보기에는 주식 투자 인구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서 통상 뭐 1000만 주식 투자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주장하는 것을 다 인정하더라도 김건희 씨 관련 계좌에서 이틀에 한 번씩 주문을 넣어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틀에 한 번 주문을 넣어갖고 주가를 조작할 수가 없거든요. 이틀에 10,000번을 주문을 내도 주가가 움직일까 말까 한대요. 그래서 워낙 터무니없는 얘기인 거를 주식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알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이제 김영남 의원이 이틀에 한 번 그 주식 그 주문을 놓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그 이후에 거래되었던 그 통장들이 있었다. 그리고 장모가 던지니 그 딸이 받고 딸이 던지니 장모가 받았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하는 건 간단했습니다. 통장 공개해라, 계좌 공개해라. 이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인식 속에서는 자, 왜 저것을 계좌 공개하면 그 이후에 2010년 5월 이후에 아무 거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면 되지. 왜 이걸 공개하지 않고 있을까? 이런 것이 이제 저는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틀에 한 번 거래했다 이런 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 통정 거래라는 것도요. 사실은 그게 몇 번 해갖고 주가를 움직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녀간에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더라도 뭐 주식이라는 게 매수와 매도 주문을 내면 여러 사람이 내는 게 같이 뭉쳐져서 이렇게 그 체결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통정 매매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몇 번 했다고 해갖고 그 주가를 결정할 수 없거든요. 예. 그 핵심이 이거예요. 그렇게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고요. 당당하고 저희가 자신 이제 있으면 한 번씩 키워드를 정해야 되니까 당당하고 시간이 얼마 자신 안 있으면 남아서요. 계좌를 공개하라는 얘기예요. 예. 김영남 의원님께서 지금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 더 꼽아주시고요. 어떤 거 꼽을지는 알 것 같습니다. 뭐 역시 이번 대선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대장동이죠.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관련된 비리 의혹은 대장동뿐만 아니라 성남시 백현동도 있고 가스공사 부지도 있고 그리고 두산그룹에서 갖고 있는 땅이 병원 부지에서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이 되면서 뭐 수천억 이상의 이익을 준 것도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께서 그래도 많이 들어본 건 역시 대장동 아닐까 합니다. 이게 끝까지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인물론을 내세우는 게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예. 아닐까 싶습니다. 정 의원님 30초 남았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을 합시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이 되더라도 책임을 집시다. 라고 이재명 후보가 몇 차례 요구하잖아요. 왜 특검을 안 받습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은 소용이 없다는 특검 것입니다. 받으세요. 저희 특검 받으세요. 주장은. 특검 받죠. 그러니까 특검을 근데 특검을 받겠다는 정말 얘기를 열심히 특검을 하고 받겠다는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혀낼 수 특검을 있는 특검을 받겠다는 해야죠. 윤석열 후보가 답변을 안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 TV 토론에서 두 후보의 모습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예. 자, 스타토크 알고리즘 이번 대선의 마지막 변수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화요일 8시에 뉴스관의 저녁과 함께하는 D-1 특별 방송을 한 번 더 만나 뵙겠고요. 금요일엔 대선 결과 역시 두 분과 함께 뜨겁게 토론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저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